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윤쌤의 허인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망인으로부터 이제 유언장을 받아 놓으셨는데 그 유언이 어떤 형식적 요건에 미달해서 무효가 되었을 경우, 이게 비록 유언이 무효더라도 어떤 증여로서 유효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유언을 하실 때 유언에 대해서는 그 민법에서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 5가지 방식에 의해서 엄격한 요건에 인정되어야만 유언으로서 이제 유효한데요. 보통 이제 공중유언, 자필유언, 그다음에 녹음, 구수, 비밀유언 5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공중유언과 자필유언이 있습니다. 공중유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격이 있는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효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, 자필유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만 그만큼 무효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필유언 요건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.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유언장, 자필유언장에 대한 샘플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 컴퓨터로 이제 필기는 되어 있지만 이거를 자필로 썼다는 얘기죠. 그 자필유언 요건은 사실 정확하게 좀 인지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. 요건이 이 5가지가 전부인데요. 즉 이 전문 전체를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면 됩니다. 자필로 작성하면 되고, 그리고 연월일, 여기 보시면 연월일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여기 나오고, 그 다음에 성명, 여기 김유샘, 그 다음에 날인, 요 5가지. 요 5가지 요건만 정확하게 갖추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 주민번호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요건은 아니고요. 이제 샘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, 이 요건만 갖추면 유효한데 왜 이게 그 일반 실무에서 무효가 많이 되느냐? 이걸 알고 계시면 쉽지만 모르고 계시면 막상 작성하실 때 이 중에 하나를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유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요 연월일에서 이 날짜 하나만 빠져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애써서 이제 망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그 의사는 확실하지 않습니까? 내 재산을, 지금 이런 재산을 수중자한테, 김선장한테 주겠다는 의사는 확실한데, 이러한 요건이 사소한 요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요건 하나가 빠져서 무효가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부당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용되는 법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그 법리가 있습니다. 민법 제 138조에 있는데요. 어떤 무효인 법률 행위, 이 사안에서는 이제 유언이죠. 이 유언이 무효이지만 다른 법률 행위, 즉 증여, 구체적으로는 사인증여입니다. 이 증여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추었으며 당사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, 당사자라는 것은 망인과 그 수중받는 두 사람이겠죠. 그 두 사람이 미리 알았다면 이러한 증여로서의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, 이게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고요. 이렇게 그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돼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증여로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유언과 이 증여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, 이 건에서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이제 사인 증여죠. 일반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민법 544조에 나왔는데요. 이 유언과의 차이점이, 유언은 그 망인의 단독행위입니다.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의 어떤 승낙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. 근데 이 증여는 계약이라는 거죠.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한다는 겁니다. 내가 내 재산을 줄게 라고 하고 상대방은 오케이, 나 그걸 이제 승인합니다. 이 승낙, 이 양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제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게 이제 틀린 거고요. 이 중에서 이제 사인 증여는 증여의 효력이 증여 계약 당시가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한 증여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 그 자필유언이 이제 사인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.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자필유언이 사인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계약으로서 증여자와 수중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면은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하지만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고요. 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언과 달리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. 이렇게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4도 930 판결도 있고 제주지법 2007 가단 22957 등 판결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필유언이 사인증여로
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유언장만 작성하고 이러한 유언장을 수증자, 즉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한 경우, 즉 도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. 예를 들어서 유언장 작성해놓고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거나 아무도 유언자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태, 또는 뭐 일반 은행에 대여 금고에 넣어놓고 상속인들이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나한테 줬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따른 사인증여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. 그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가합 86119 등 판결이 있습니다. 종합하자면 유언이 무효가 되고 증여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과 물려받는 분들 사이에서 계약이 일어났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고요. 관건은 그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내가 이 유언의 내용을 알고 승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자필 유언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간혹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다른 행위인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